여러분,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강아지랑 함께할 시간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줄이고 있다면 이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라면 슬개골, 치석, 체중, 상책량 같은 거 한 번쯤은 다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살을 바꿀 때 성분표 보고 간식 줄 때도 칼로리 따지는 게 이제는 너무 당연해졌죠? 저는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잘 먹고 잘 걷고 잘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지켜보다 보면 겉으로는 티 안 나게 피로랑 부담이 쌓여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이 문제 행동이 아니라 보호자가 사랑해서 해주던 행동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강아지랑 빨리 이별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강아지랑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스킨십. 강아지가 옆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괜히 손이 가고 얼굴 한번 쓰다듬고 귀도 만지게 되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 쉰다는 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쉬는 동안 근육도 회복하고 신경도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같이 회복돼요. 근데 이때 계속 만져지면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잠들었다가 자주 깨는 아이들일수록 하흔의 때쯤엔 눈에 띄게 예민해져 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불편해도 먼저 거절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천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킨십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나누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충분히 교감해주고 쉬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것. 이 차이가 강아지 회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아기처럼 안아주기. 비 오는 날이나 바닥이 더러워 보일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아기한듯이 안아주시는 분들 정말 많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강아지 몸 구조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강아지는 4다리로 체중을 나눠서 버티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라서 아기처럼 안기면 허리랑 슬개골, 목에 부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관절 문제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잠깐 앉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짧아도 자주 반복되면 몸에는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앉는 횟수를 줄이고 안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강아지 몸에는 더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안아야 할 상황과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10번 안아줄 거 한 7번 정도만 안아주자고요. 세 번째, 체중 관리 실패. 식탁 옆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는 눈빛. 보호자라면 외면하기 쉽지 않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입만 주자. 사실 저도 못 참고 간식이라도 챙겨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체중 증가는 정말 많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살이 조금만 늘어도 제일 먼저 부담 가는 게 관절이고 심장이고 호흡이에요. 지방은 그냥 살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주지 말아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100% 이해합니다. 다만 해결책은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간식의 양이 아니라 몸 상태를 계속 살피는 관심입니다. 네 번째, 치석 관리 소홀. 입냄새가 조금 나도 아프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치석은 입냄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 염증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회복 속도를 늦추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활동량이 줄어든 아이들 중에 치석 관리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밥만 잘 먹는데요? 강아지는 이빨이 아파도 밥은 잘 먹어요. 전신 마취하며 스케일링까지 받지는 않더라도 양치만 잘해줘도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양치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거나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하나가 몸 전체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산책 부족 혹은 무식한 산책. 이건 반려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산책 이야기예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산책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산책은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강아지한테 산책은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세상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산책이 줄어들면 근육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표정이 없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전체적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산책이 점점 힘들어져요. 나가자고 하면 도망가고 조금 걷다가 멈추고 자꾸 안아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산책하기 싫은 건가? 걷기 싫은 건가? 근데 대부분은 산책이 싫어진 게 아니라 몸이 힘든데도 계속 걷게 되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캔넬이나 가방, 슬링백 아니면 그냥 안아서 산책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 방법들 막상 산책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조금 걷다가 안아주고 다시 걷게 했다가 잠깐 가방에 넣고 또 걷고요.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안고 있던 팔은 슬슬 아프고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깨도 아프고 목까지 뻐근해집니다. 강아지도 안에서 흔들리니까 불편해하고요.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를 산책시키는 건지 내가 산책을 당하는 건지 결국 산책을 자꾸 미루게 되거나 억지로 나가게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산책할 때 유모차를 같이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세요. 걷게 할 땐 걷게 하고 힘들 땐 무리하지 않게 쉬게 하면서 산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산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걷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산책은 아니에요. 조금 걷고 쉬고 괜찮아지면 다시 걷고 또 쉬고 이 흐름이 자연스러울수록 강아지 몸에는 훨씬 좋아요. 문제는 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입니다. 안아주면 오래 못 가고 가방에 넣으면 답답해하고 보호자도 금방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을 줄이기보다는 산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걷고 싶을 땐 걷게 하고 힘들어 보일 땐 편하게 쉬게 하고 회복되면 다시 내려와서 산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식, 그 흐름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어준 게 유모차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모차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퀴 잘 빠지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흔들리고 밀 때 손목에 힘 많이 들어가고 몇 번 안 썼는데도 불안한 제품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별로더라 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볍기만 한 것도 싫었고 튼튼한데 너무 무거운 것도 싫었습니다. 가볍지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퀴가 부드럽게 잘 굴러가서 운전할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강아지도 불안해하지 않는 유모차, 이 기준을 놓고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리뷰도 대충 훑은 게 아니라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후기만 1000개 정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유모차 쓰고 산책 다니는 보호자분들 10분 정도랑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게 진짜 불편했는지, 어떤 건 사고 나서 거의 안 쓰게 됐는지까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유모차가 나소빅 토토 강아지 유모차였습니다. 그래서 산책 환경이나 아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조건을 찾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품 정보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보호자님들의 실사용 후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덜컹거림이 적고 바퀴가 흔들리지 않아서 강아지가 안에서 덜 불안해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특히 예전에 쓰던 유모차는 바퀴 빠짐이나 흔들림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차이가 확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언급되는 게 무게와 조작성이에요. 가볍긴 한데 프레임이 약한 느낌이 아니라 밀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방향 전환도 자연스럽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밀면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접고 펴는 것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원터치 폴딩이라 차에 싣거나 보관할 때 번거롭지 않다는 점도 실사용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의 후기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안에 공간이 너무 작지도 불필요하게 크지도 않아서 앉거나 눕기 딱 편하고 메시창 덕분에 바람도 잘 통하고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노령견이나 관절, 디스크 문제 있는 아이들 혹은 체중은 가볍지만 산책할 때 주저하는 아이들까지 유모차 쓰고 싶어서 산책을 미루지 않게 됐다, 이런 후기들도 눈에 띄었고요. 가격 이야기도 빠지지 않아요. 비슷한 구조의 고가 유모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었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고민하다가 샀는데 왜 진작 안 샀을까?
주변에 계속 추천하게 된다, 이런 말로 끝나는 후기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솔직히 10가지 얘기했으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책을 계속하고 싶고 강아지 몸도 덜 힘들게 해주고 사용하는 사람도 끝까지 편해야 한다고 치면요,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결국 나소빅 토토 유모초다라고요. 가볍기만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데 들고 다니기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밀 때마다 손에 힘 꽉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산책 자주 다니는 보호자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 이걸 왜 이제 샀지?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조건을 알고 나니까 굳이 다른 걸 고를 이유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강아지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괜찮다고 착각하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산책은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방식을 바꿔주세요. 그게 강아지랑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언급한 유모차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